경의선 숲길에 나왔습니다. 연희동은 조선시대 이궁 중 하나였던 연희궁이 동명의 어원입니다. 당시 연희궁의 이름을 딴 한양의 서쪽 그린벨트 지역을 관할하던 연희방이 있었는데 1914년 일제는 이 일대를 연희리라 하고 1936년 경성부로 편입시켰다가 1943년 서대문구로 편제된 후 해방되면서 연희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희동이 경의선 이남을 떼어 마폭으로 편입시키면서 연희동이 남쪽이라 하여 연남동이 탄생하였습니다. 연남동은 마포구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곳으로 1970년 이전에는 가까이 한강이 있어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침수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토지는 농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주거는 판자촌 형태였습니다. 1966년 성산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제방이 축소되고 1970년대부터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연남동은 경의선, 내부 순환도로 성산동, 서교동, 동교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로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입지 특성상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고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역, 홍대 입구역 3번 출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폐선된 경의선 철길을 따라서 숲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잔디와 가로수가 조성되고 물길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 폐선된 경의선 철로를 따라서 이면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작은 가게들로 각자의 개성을 담아 바뀌고 있습니다. 연남동은 가까이 있는 홍대 상권과 다르게 골목 상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분위기도 아기자기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아마도 그 큰 것에 대한 다른의 느낌으로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일대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연남동 휴먼타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5개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개발의 행위와 각각의 그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를 하실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대 입구역 방향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이 동의 절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은 행정구역상 연남동이고요. 이곳부터 앞쪽은 동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찻길이 동교로예요. 1977년 동교동의 일부가 연남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광역 상권이 어려워지면서 가까이 있는 홍대 상권에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연남동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더욱 늘었는데요. 또한 홍대 상권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소매업 위주의 매장들이 많고 외식업종은 다양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 연남동은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골목골목에 다양한 그 업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재미의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현재 이 일대 메인 기준으로 보면 임대 시세는 30에서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상가 임대차 그 보호법 상한선만큼 월세가 올라와 있고요. 또 손바꿈이 맞기 때마다 월세가 더 오르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료가 더욱 오르기 위해서는 소매업 위주로 매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 시세는 메인 기준으로 평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사동 세로숲길, 내로숲길이 평당 1억 2천에서 1억 6천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많이 쫓아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팔 때 결판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메가커피 건물이 평당 1억 1천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연남동 상권을 크게 나눠보면 경의선 숲길이 있는 휴먼타운과 동교로, 그리고 미로 골목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이 동교로는 과거에는 연남동이 고립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동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 상권이었는데 경의선 숲길이 조성된 이후
이렇게 가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손바뀜이 있는 가게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래도 건물 형태에서 오래 있는 가게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이 이게 다니다 보면 인도가 좁고 해서 불편해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웨이팅 걸려 있는 가게들이 많은데 연남동은 건물 형태가 작기 때문에 가게들이 작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단순한 유동과 그 디자인, 인테리어 컨셉 그런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매장 안에 객단가, 회전율, 임대료, 인건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자영업자분들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테리어 초기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저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목상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미로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이 주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주택에 익숙한가 그 적절한 업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재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성수동이 공장 형태의 감성의 느낌을 준다면 이 연남동 골목사건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결합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종들이 끊임없이 계속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주민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연남동은 이제 동네 상권이 아닌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단골 손님 위주보다는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업종들이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상권이 확대가 되고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상가들이 늘어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임차인들이 상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용도 변경하면서 1차 젠트리피케이션이 세입자 입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승된 건물 가격에 맞춰 다음 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맞는 또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2차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장 평수 대비 객단가 그 회전율을 고려한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연남동 미래길의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50만 원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건물 시세는 평당 6천에서 호가로는 9천까지 위치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남동 미로길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꾸준히 올리면서 건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남같이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 수요자들이 많아서 건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이란 그 건물 뒷길에 있는 길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런 곳인데, 이 연남동 골목 상권은 홍대 상권의 교통망 그리고 SNS를 활용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각광을 바꾸면서 많은 유동이 있는 상권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이 여기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컨텐츠의 요소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난 그 무형의 어떤 자산들이 녹아나면서 유지돼야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좀 거창하지만 유럽을 보면은 그런 골목 상권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연남동도 그런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상권은 연남동, 성수동, 익선동입니다. 지금의 일상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트렌드의 민감성과 자신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남동 사건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